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0년 6월하고도 19일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황철중 대표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주가 빨리 간다고 느끼는 시간이 요즘 같으면 왜 이렇게 빨리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나이를 한 살 한 살 넘어가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느낀다고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슬퍼지긴 하는데요. 또 오늘이 2020년하고 6월 19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일, 23일 이렇게 지나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20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시 무엇인가 이렇게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는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만큼 절정을 찍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시간을 잘 못 느끼죠.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낄 만큼 변화가 심하다면 느끼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낮의 길이라든지 밤의 길이라 느끼기에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황 대표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느끼지 못할 만큼 그거를 어려운 분야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주가라고 하는 것도요. 서서히 갈 때가 더 천천히 갈 때가 꾸역꾸역 올라갈 때가 무섭죠. 올라가는데 내가 잡기에도 뭐하고 안 잡자니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오르고 그러다가요. 갑자기 서서히 이렇게 소식 하락을 하게 되면 체감이 확 오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머물다가 또 서서히 떨어지면 역시 이 떨어지는 이 구간을 체감을 또 못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있기도 뭐하고 홀딩하기도 뭐하고 이런 어떤 그 느낌적인 이야기가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죠.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뭐라 그럴까요? 변화에 대한 감지를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트 속에서 우리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차트 속에서 이런 부분을 서서히 기준을 갖고 한번 포착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조금 있다가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중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소제목은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황 대표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날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황 대표랑 한번 약 한 50분 동안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왜 황당하게도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게 또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돼지꼬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가 뭐 동물의 엉덩이인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 사는 거대한 동물의 엉덩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새끼 돼지의 또 꼬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가볼까요? 자, 눌러보니까요. 뭔가가 기둥이 보여요. 이렇게. 이건 또 뭐죠? 또 이렇게 보니까 무슨 큰 나무의 기둥인 것 같은데 보통 나무는 아래가 이렇게 두껍고 위로 드는데 이건 또 짧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두껍게 또 표시가 되고요. 뭔가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봐도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도 뭔가 전체 중에 이렇게 아주 일부 부분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자,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버섯 같기도 하고, 뭐 서기버섯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기도 하고, 뭔가가 있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황 대표도 감이 안 옵니다. 자,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보세요. 한 1분만 더 참아봅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제 뭔가가 조금 거대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엘레펀트라고 하나요? 코끼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어떻게 코끼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쫙 누르면, 이제 코끼리의 상징인 우리가 상아라고 하죠, 이거를. 코끼리 상자를 써서 코끼리의 이게 아마 치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 코끼리의 치아를 상아라고 하죠. 이 부분이 보이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코끼리야? 뿔난 거 뭐 옛날에 멤머드라는 뭐 그런 동물도 있는데 또 얘기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코끼리냐 또 멤머드냐. 그런데 누가 봐도 코끼리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코끼리였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황 대표가 아까 보였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를 제가 살짝 찍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첫 번째였었고요. 여기가 두 번째 이렇게 찍었어요. 황 대표가.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찍었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코끼리 귀가 크잖아요. 아까 그게 귀였거든요. 그게 귀의 그 모습을 찍은 거고요. 이건 아까 코를 찍은 거고요. 코끼리의 꼬리를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찍었죠. 여기를. 이 다리를. 코끼리 다리는 거대하죠. 어떤 동물에 비해서도 상당히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찍은 다음에 황 대표가 요렇게 찍어서 코끼리의 상징인 상아를 한번 마지막으로 찍어봤던 거죠. 이렇게 상아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전체를 이렇게 보였더니 비로소 코끼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황 대표가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시작하는 주제는 부분만 봐서는 전체의 코끼리를 읽어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전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코끼리의 윤곽처럼 코끼리 윤곽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이 서서히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뚝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서서히 주가가 놀다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하는데요. 여기만 딱 보면요. 옆으로 횡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나 더 기간 산정을 늘리면 이 부분은 거대하게 무엇인가 팔아나갔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근데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누구는 그걸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폭락하는데 이거를 세력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만 보면 그런 감이 오지 않지만 전체를 한번 늘려본다면 이것 또한 감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끼리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요. 동물의 왕국이 아니니까 시작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차트를 돌렸습니다. 황 대표가. 봤더니요. 이 회사 이름이 휴마시스예요. 휴마시스. 그런데 봉이 떡하니 상한가를 사면서 갑니다. 오늘도 아마 여기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거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 주식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예측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부분에 전체에서 윤곽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부분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 대표가 오늘은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줄을 쳤습니다. 이 저가에 대한 줄을 치고요. 고가에 대한 줄을 쳤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화면에서는 고가와 저가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3,050원쯤 하고요. 7,050원쯤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넘길까요? 자, 땡겨보는 겁니다. 아까는 이 부분까지는 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5월 달이에요. 5월 달인데 자, 이렇게 넘기면 5월 달이면 여기죠. 여기까지 보였던 건데요. 넓힌 거죠. 어디? 4월까지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기간을 더 연장시켜 봤더니요. 이 저점이 아까는 여기서 저점이었었죠. 이 저점이 알고 봤더니 여기 저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부분에서 이제 코끼리의 부분을 자꾸 넓혀보는 겁니다.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내려갑니다. 저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아까 3,000원에서 이렇게 7,000원 부근이었었지만 지금은 1,000원대 초반에서부터 7,000원 범위가 넓어지죠. 아, 그러고 봤더니 이 종목은 저점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여기서 폭발했는데 이렇게 파란 줄을 제가 쳐봤죠. 황 대표가 쳐봤더니 여기가 저항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이었고요. 그렇죠? 여기도 저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저항을 뚫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폭발적으로 연속해서 상한가를 치면서 나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황 대표가 다시 한번 연장해 볼까요? 한 번 더. 자, 눌러볼게요. 이렇게 부분을 봤더니요. 이 저점과 이 아까 그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연결시켰더니 지금 이 자리가 와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의 폭과 이 부분의 폭이 조금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꾸 잡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더 연장해 볼게요.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이렇게 줄을 쳐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우상향으로 가는 채널을 그렸더니요. 이 주가는 오르고 또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저항에서 부딪혔습니다. 2번이나 여기까지 치면 3번이죠. 그래서 저항대라고 하는 황 대표가 강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 부딪혔는데 내려왔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점을 자연스럽게 높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른바 이거를 추세 우상향, 추세 상승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승 진행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넘어갔죠. 넘어갔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오버슈팅은 강력하다는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 됐든 시장을 무엇인가 시장에서 공감을 했던 폭발적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쳐다보면서요. 이 주가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파동 진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과연 여기서 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녹화 이 화면을 보낸 것은 언제냐면 어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여기 상한가로 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녹화 방송이라서 조금 미리 얘기 드리는 건데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황 대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저점 대비 폭이 비슷한 자리가 어제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19일 날 오늘 또 장이 열렸는데 2번까지 이렇게 상한가로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모양을 찾아보자고 오늘 황 대표가 주제를 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서요. 여기서 주가가 멈춰 있으니까 1번이라고 하면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을 유지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주가는 상승 진행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반대로 이 주가가 밑에서 빠지면 이 추세는 지지는 저항으로 바뀌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재반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코끼리의 윤곽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모양새를 잡아나가면서 내가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코끼리 윤곽 잡기랑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물론요. 황 대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은 올거니 차트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과 우상향, 그 다음에 채널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차트 분석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법이겠죠. 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을 기대하면서 미래 가치에서 투자를 해서 맞춰보는 것을 우리는 이걸 가치 투자라고 해요. 그럼 황 대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역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가격만을 가지고 주가 흐름을 맞춰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병행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왜 황 대표가 그토록 기본적 분석인 아주 차트만 가지고 많이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을 뚜렷하게 잡는 매매법이 될 수 있고요. 이걸 한 다음에 주식이 들어오는 소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요. 신기하게도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요. 주식이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뉴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미공시라고 하죠. 미공시된 어떤 그 내용들이 먼저 시장의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무엇인가 모아가요. 그 다음에 뭔가 터지면 꼭 뉴스라든지 재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황 대표도 근 30년 가까이 주식을 흐름을 보면서 참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조선주도 그랬고요. 뭔가 신기하게도요. 세력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가 터지면 꼭 재료가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코끼리 윤곽잡기처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황 대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한번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노란톡에 치셔서 황 대표를 쳐보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어떤 분 들어오셔갖고 이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황 대표가 말씀드릴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배워나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더 소중한 재산이 되겠죠. 자, 다음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요. 한번 볼게요. 슈마시스인데 아까 그 이평선을 보고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남양유업 우선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니까요. 황 대표가 이 부분 한 10만 원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 그다음에 25만 8천 원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치지 않았죠. 이것만 가지고 하면 여기가 정배열이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의 이평 배열을 가지고 매매하는 분들도 있죠. 정배열 매매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 눌렀을 때 우리는 이렇게 눌림 1차 눌림을 주고요. 2차 눌림을 주고 3차 이렇게 나갔다. 그래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황 대표의 생각은 코끼리 윤곽잡기처럼 다시 한번 기간을 여기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 과거에 어땠는지 땡겨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눌렀더니 자 10만 원과 그 다음에 25만 8천 원 선이 보입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눌렀더니 10만 원과 25만 원 8천 원 있었는데요. 더 과거에서 땡겼더니요. 여기 중간에 하나의 저항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다 저항을 부딪히고요. 주가가 올라오다 저항을 부딪히고요. 뚫으니까 눌러서 이제 지지로 바뀐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으면서 이걸 통과하니까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라고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 대표가 다시 한번 기간을 넓혀보도록 할게요. 넓혔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 저항대가 있고 고가는 이미 강력하게 굉장히 무엇인가 계속 이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 대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하락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이 부분이 어때요? 저가를 높이면서 서서히 무엇이 변곡을 주려고 했죠. 그리고 났더니 이 부분에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원래 내려왔던 폭을 일반적으로 제가 황 대표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채널 변곡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채널의 폭을 통과하면서 여기 오버슈팅이 나면서 강력하게 한 번 더 도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시 제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칠판을 잠깐 지우고요. 여기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가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이렇게 뒤로 가면요. 이런 윤곽 속에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잘 느낌이 안 와요.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저점이었고요. 기간을 늘려보니까 지지와 저항도 형성된 것 같고요. 고가가 낮아졌던 변곡 부분도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했을 때 황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강력하다면 이 부분 4번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폭의 기준이 되니까 이 가상의 어떤 지지대가 하나 형성되는 것 같고요. 이 주가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이루어서 넘어갔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여기 있는 위치가 이 부분이 이거는 뭐죠? 진폭을 연장해서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이 여기서 지금 그 25만 원대에서 과연 이 주가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매매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어링, 비어링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죠.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올라야 돼요. 왜? 올라야 수익이 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황 대표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방송 나와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죠?
저점을 높이면서 샀을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높여놔야 자기들이 매집한 단가 위에서 항상 놀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주가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악재를 만나요. 대외적인 악재가 만 주가가 폭락을 한다면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간격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했다고 치면 단가 추정치가 여기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매집하면 그냥 평균 단가가 이쪽이면 추정이 될 건데 주가가 여기 왔는데 악재를 만나요. 그럼 이렇게 폭락하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주가를 만들고 이렇게 끌어올릴까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고 주식을 잘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올라오게 되면요. 여기서 누군가가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선 팔 거예요. 그럼 이거 매물이 돼갖고요. 올라가고 싶어도 자꾸 던진다면 주가는 밀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세력 입장에서도요. 대세는 알기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세력이 대세를 알고 있는데 주가를 폭락을 시켜버리면요. 이것 또한 주가에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이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유 없는 폭락과 이유 없는 폭등은 공시를 하게 돼 있죠. 그걸 소명을 밝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사회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마음대로 그냥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주식을 그냥 무조건 다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퍼센트 사게 되면 공시하게 돼 있죠. 그리고 왜 샀는지를 소명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사서요. 서서히 갖다 놔야 되는데요. 여기다 갖다 놨을 때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집이 된 순간 항상 자기들 단가 위에 있다가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제3세력이 들여오는 거죠. 그 소식에 호재를 받고요. 한 번쯤은 논리적인 주가의 흐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님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2년, 3년, 5년 했다고 해서 주식 흐름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초보가 됐던, 오래 매매를 했던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논리의 논리. 그런데 주식 매매를 처음 해보시면 이런 거 그냥 초보니까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초보 여러분들 오래 했다고 매매 잘하고 지금 시작했다고 매매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초보님들 들어오시면 그냥 주식을 보면 다 어렵다고만 얘기를 해요.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에 수익 못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요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뭘까요? 기준 있는 매매, 즉 주식이 움직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황 대표하고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저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제한된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기준 하나 또 생겼죠. 자, 이렇게 돼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퍼스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주가는 분명히 올랐다 내렸다가 한참 끌었다 눌림을 주고 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주가의 움직임이 여기에서 멈춰 있는데 얘가 만약에 어디로 갈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를 우리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선상을 저항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항받았다고 얘기하고 저항받았죠? 그 다음에 올랐는데 아래꼬리 살짝 닦고 또 올라가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줄을 쳤습니다. 황 대표가. 자, 기간 한번 늘려볼까요? 자, 이렇게 넓히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눈에 보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췄죠? 자, 이 주가가 올라오다 멈췄죠? 이 주가가 올라오다 멈췄죠? 다시 주가가 올라오다 멈췄고요. 올라가다 멈췄다가 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초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초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항을 받았냐면요.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못 가게 막겠죠? 근데 거길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것은 이건 세력이 주식을 올리겠다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이자 시장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죠. 물론 여기서 주식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페인트 치고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수도 많아요. 우리는 이거를 머리, 헤드, 어깨, 숄더라고 해서 여기를 헤드 앤 숄더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주가의 하나의 파동의 형태를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초보님들이 생소한 거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보세요.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개념이 주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식 매매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초보니까 어렵다? 5년, 10년 했으니까 주식이 쉽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주식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황 대표가 설명하는 것은 올거니 기본적 분석에 입각한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기본적 분석이 아니고 주가 흐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황 대표가 이렇게 파란 줄을 쳐봤습니다. 왜냐? 전체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음을 한번 도식화해 본 거예요. 아까보다는 뭔가 윤곽이 잡히죠? 뒤로 한번 당겨볼까요? 자, 이렇게 당기니까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황 대표가 다시 이렇게 했더니 다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 오버슈팅 했는데 폭의 개념을 아까 올라간 걸 보니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가 내려오면 지지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여기가 저항이었었죠? 저항이었었죠? 지지로 바뀌겠죠. 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파동을 보면서 꼼꼼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를 볼 때 차트를 볼 때요. 거의 이렇게 많이 봐요. 이렇게. 황 대표가 정말 많이 고민해요. 이렇게.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지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좁혀 보이면 봉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황 대표는 얘기할게요. 봉을 보는 게 주식 매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결코 잘못된 겁니다. 봉을 보는 게 아니고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 하나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아까 코끼리 엉덩이를 보고 돼지꼬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전체를 보면 분명히 코끼리 꼬리는 거 분명히 보일 것이고요. 상하가 보이면 코끼리를 알겠는데 이 부분만 보고는 코끼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거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분들이 잘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엔 안 보여요. 이 주가가 많이 왔다라는 생각만 들지 이게 어디로 갈지 얼만큼 떨어질지 잘 느낌이 안 와요. 어떤 상태인지라고 하는 느낌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황 대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방송을 하는데요. 왜냐? 초보님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고요. 배우자 하는 분들 많이 본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초보니까 어려워 쉬워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건 흐름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흐름.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상승 흐름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흐름이 대세가 하락으로 돌아가면 이 주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해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볼 때요. 부분만 보지 마세요. 전체를 펼치고요. 이것 또한 그냥 390분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어떤 하나의 기간 산정이지만 더 나가서 주봉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월봉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연봉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 매매를 보시면서 일봉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봉만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봉만. 주봉도 월봉도 연봉도 때로는 분봉도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 대표가 다시 한번 진행해보면 자, 이렇게 되니까 윤곽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이 주식이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드실 거예요. 내려온다라고 하면 보세요. 지지대가 더 많다는 거죠. 올라오면 저항대보다는.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였습니다. 저항 부딪혔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대를 부딪혔죠. 여기도 저항대를 부딪혔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저항대를 만들다가 강력하게 뚫으니까 넘어갔죠. 그러면 이 주가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이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는 부분이 여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불안할 게 아니고요. 얘가 깨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윤곽이 잡히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준을 2편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여러 기타 등등 엔벨로프를 비롯해서 여기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번쯤 드리려고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동평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목균형표, 엠블램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들은 숫자라고 하는 뭐예요? 고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종목마다 지지와 저항이 다를 거고요. 여기서 지지, 이 폭에서 지지했는지 이 폭에서 지지했는지 종목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간 산정을 인위적으로 다 잘라놨어요. 이러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초보라서 이해 못한다? 몇 년 했다고 이해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초보님들 희망을 갖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공부에 관한 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공부가 무엇인지. 주식 매매가 공부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공부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황 대표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주가는 그래서 현재 여기죠. 이대로 올라가면 여기, 이대로 올라가면 추세선의 지지가 될 수 있고 깨진다고 하면 여기서 지지할 수가 있고요. 여기 깨지면 이 주가는 다음, 여기 깨지면 이제 한없이 폭락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하나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종목이 나타낸 자리, 즉 주가가 제시해놓은 가격을 갖고 논해야지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시했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지지와 저항을 해서 최소한은 이렇게 가야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저항대가 생기잖아요, 저항대가. 근데 이렇게 하면 지지대를 갖고 가니까 위에 매물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종목은 전방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시 또 주가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주가가 갔으며 어떻게 됐는지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지와 저항이 보입니다. 여기 저항 뚫어서 갭상승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점이 높아졌던 부분이 분명히 보일 것 같고요. 이 저항대를 뚫으니까 강력하게 넘어갔는데 우리가 흐름 속에서 채널을 넘어갈 때 강력하게 넘어가니까 오버슈팅의 그림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가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내린다면은 여기 저항은 지지로 바뀔 수가 있고 역시 내린다면 이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었으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가야지만 자연스럽게 상승을 올라가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거 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올라오면 저항대가 형성되니까 이 주식이 뭔가가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식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고가를 낮추고 떨어지죠. 끊임없는 추락이 일어나죠. 지나고 나서 보세요. 왜 주가가 서서히 높여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요. 세력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시그널이 안 보여요. 도대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20, 21, 22 하지를 지나갈 때 우리가 느낌을 알 수 없잖아요. 아, 이게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길어지는 거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서서히 바뀌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가시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표화하는 그래서 코끼리 윤곽 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당겨볼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고가가 낮아지고 넘어가는데 전체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이건 폭의 논리죠. 흐름에 대한 논리고. 자, 여기는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여기는 지켜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저항대가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윤곽을 잡아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황 대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적어도 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야만 자연스럽게 지지대를 형성해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다시 종목을 보면 한진칼 우선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뭔가 윤곽은 있는데 이제 느낌이 좀 올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저항대가 보일 겁니다. 뭔가 걸렸어요. 걸렸는데요. 이 걸리는 모습이 무엇인가 저점이 높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 엉덩이인지 상한지. 한번 더 당겨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황 대표가 좀 설명했던 부분을 줄을 쳤습니다. 저항태, 파란 선, 그 다음에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이 주가는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당겨볼까요? 기간에서 넓혀보니까 아까는 이 부분만 보였죠? 요 전 화면은 요렇게만 보였던 거죠. 요렇게, 그쵸?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기간을 이만큼을 더 늘린 거죠. 그랬더니 전체 윤곽은 이 주식은 무엇인가 대추세인 하락을 유지하던 이 모습이 이제 겨우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지지해서 올라가서 강력하게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어떻습니까? 코끼리 엉덩이만 보던 게 이제 상하도 보이고 전체 흐름이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더 당겨볼까요? 그랬더니 같은 폭의 논리를 그리니까 간담은 여기인데요. 이 부분이 있어요. 매물대가 있죠. 왜냐하면 거래가 많았죠. 거래가 많아서 이 부분인데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밀릴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여기 주식을 받았으면 여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 정도는 청산하고 부분 청산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주식을 나는 20%는 가야 청산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시장에서 제시해놓은 그 종목마다의 가격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오늘 15%니까 청산하고 싶어? 20%니까 아닐까요? 아니고요. 막연히 손절도 그냥 나는 그냥 10% 빠지면 그냥 손절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느낌상 공포스럽다. 내가 1,000만 원을 계좌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한 300만 원 돼서 너무 무섭다. 그래서 청산할래. 소위 말해 손절할래. 이런 개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매매법이에요. 올라가 주세요. 내려가면 안 돼요. 기도 매매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번 사볼까? 아니야.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팔아볼까? 아니야. 불안해. 이게 바로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사야 되겠는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한 500원 되면 사볼까? 반토막 났으니까 그래도 주식 올라가지 않을까? 느낌상 사는 거죠. 온통 느낌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올라가죠. 안 올라갈 거야, 여러분. 주식은 생각보다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제가 단언은 아니더라도요 단언할 수는 없어요. 주식에서. 왜냐하면 100%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확률적으로 말한다면 7할, 8할 정도는 주식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논리로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적어도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면 자연스럽다. 근데 꺾으면 뭔가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을 보니까요. 이건 뭘까요? 넥센인가요? 넥센 우선주 같은데요. 전체를 볼게요. 비슷하죠? 앞에 봤던 종목하고 뭔가 급등했는데 이 위치에서 더 갈지 떨어질지 저 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윤곽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한번 더 당겨볼까요? 자, 기간했더니 일단 황 대표가 이렇게 윤곽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렸더니 저항대가 보이죠? 저항대가 쭉 보이면서 통과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거래까지 동반이 됩니다. 이거는 땡겨보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온 거죠. 거래량 터지면서 잘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서 주가는 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그랬더니 아까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렇지만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저항대에서 이 주식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쭉 밀렸지만 여기를 넘어가니까 아주 급등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비었죠. 횡하죠. 매물대가 없죠. 저 뒤에 땡겨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부터 보게 되면 어때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주가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쯤 가면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 주가가 너무 비싸. 왜?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뭐예요? 엄청나게 비싸졌죠?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하는 감정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단지 2,500원짜리 주식이 4,000원, 5,000원 오면 비싸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감정적 공포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식 매매의 흐름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냐 아니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인지를 코끼리 윤곽처럼 잡는다면 어떻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 저항대를 넘어가죠. 근데 이 내려오기만 하던 주식이 이제 높이면서 이 일대를 강력하게 넘기면서 어때요? 넘어가니까 점프를 하면서 그냥 날아가죠. 자, 한 번 더 땡겨볼까요? 그래서 이 주가는 적어도 이 폭을 냈을 때 여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이 될 수 있죠. 강력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밀려서 지지가 되면 이런 모양.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가가 일리 내려오게 되면요. 여기가 다 매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 나중에 이게 저항대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매물대라는 건 뭐예요? 누가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내려왔는데 비싸게 샀죠. 그게 물려있는 거죠. 물려있는 게 주가가 올라오면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매물대예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런데 주식을 누가 이렇게 샀죠. 근데 주가가 올라갔죠. 내려오면 이 산 집단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 팔았으면 괜찮은데 못 팔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를 지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들어도 이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주식 공부예요. 지지와 저항이 뭐예요, 대표님? 추세선이 뭐예요? 그거는 포털 사이트에 쳐보고요. 일반 찾아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거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익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대상은 뭐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초보가 한다고 그래서요. 이 봉 그리고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여기가 시가고요. 윗꼬리가 달고 여기가 종가고요. 아랫꼬리. 이런 공부는요.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돈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본인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초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중요한 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투자하면서요. 시초간이 빨간 봉이 파란 봉의 개념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왜 이렇도록 강조하느냐면요.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8알이에요, 8알. 정말입니다. 10분 중에 8분들은요, 이제 시초가가 뭔지도 모르고 파란 봉이, 빨간 봉이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사고 봐요, 주식을. 그러니까 손해보고 시작해요. 안 그런 부분도 있죠. 장이 도와줘서. 그런데 그 달콤함이 더 죽죠. 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 매매 괜찮은데 한번 할만한데? 한번 해보세요. 대세 상승은 괜찮지만요. 대세하라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노란톡에서 황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가 한번 볼까요? 이 주식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정배열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볼까요? 올랐다가 눌림을 주고 전형적으로 튀죠.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요. 이런 주식의 급등 주식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모양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을 보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서 아까 보였던 거죠. 이 부분만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알고 봤더니 저 뒤에는 강력한 저항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보세요. 뚫어놓고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을 준 거죠. 이 부분이었죠. 이렇게 그죠? 우리는 저기를 저항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서 하나에 만들면서 수렴을 만들더니 갑자기 폭등해버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렴 파동에 의한 상승 형태라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일 때 왜 가냐는 거죠? 뻔한 거예요. 누가 모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출발했던 주가가 사고 막이 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밀렸죠. 그래서 거래가 터졌죠. 그런데 안 빠지잖아요.
그럼 왜 안 뺐겠냐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뻔히. 그래서 올려놓고 잡아놓고 이제 급등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 사야 돼, 여기서 대표님 사야 돼. 그건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흐름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가요,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올려서 갔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놀아서 만약 여기 돌다가 이렇게 형태가 형성되면요, 올라오더라도 저항대가 돼요. 그런데 이걸 통과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됐다가 이거 기대하잖아요. 더 추락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주가랑 위치가 여기죠.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일단조라고 하는 종목을 볼게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출렁거리다가 눌림 주고 튀죠. 전형적으로 이건 많이 봐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 모습이 여기서 보시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 자기들이 모았으니까 단가를 아까 설명드렸죠.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터지면 만약에 얘가 주가가 여기 있다가 악재가 터지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손해보죠. 이거 다시 끌어올리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단가 추정치에서 한간 이 주가는 어떻게 돼? 적어도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이 비싸져요, 항상. 그래서 가는 놈이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졌다가 비싸진다는 것은, 비싸졌다가 싸졌다는 것은, 그리고 다시 비싸졌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 하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황 대표가 매집의 과정을 표현했었죠. 그래서 사비를 진짜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저항대가 보입니다. 그렇죠? 지지대가 보이고요. 하나 더 갈까요? 자, 이렇게 표현했더니 전체 윤곽이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 여기서부터 오버슈팅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가볼게요.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 주가 형태는 여기구나. 아, 이제 걸릴 수도 있겠네.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로 넘어가면 오버슈팅도 가능하고,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지지대, 이렇게 지지대가 있겠구나. 그런데 1, 2 오면 이건 매물대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 주가의 위치를 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려면 요렇게 코끼리의 다리와 코끼리의 기와 코끼리의 어떤 그 꼬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적어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분과 전체는 여러분들 줌업이 돼야 돼요. 왼손에는 강력한 망원경이 있어야 되고요. 오른손에는 어떻게 강력한 현미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들고 매매를 하는 게 매매가 아니겠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가님 다 얘기하죠. 확대경도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경우에 생각하니까 점점점이 다 저항 지지대죠.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지지해야 되고 1, 2 내려오면 위험해진다, 이런 표시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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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항대가 있었고요.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어때요? 서서히 높여가다가요, 갑자기 급등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지길 바라면 절대 안 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저항대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날아갑니다. 자,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좁혀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여기서 가면 여기 주가 여기죠? 여기서 밀릴 수가 있고, 밀릴 수가 있지만 이미 이격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사느냐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걸 급등주인데 따라잡으면 여기서 하한가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의 위치를 보면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감을 잡아나가는 게 바로 이런 분석인 거죠. 이걸 지금 황 대표가 지금 소개하는 분석이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올랐다가 저항대가 있고요. 저항대가 두 번 형성되죠. 그리고 나서 이 저항대가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 뚫고 올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윗꼬리 달았죠? 아랫꼬리 달았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따라가면 보세요. 저항대였죠? 저항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튀고 갈 때 이게 390분이고 780분이거든요. 그러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지지해서 나가는 이 부분도 논리는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짧은 분봉을 보는 거예요. 황 대표가 그래서 뭐 15분 봉도 보기도 하고요. 30분 봉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는 늘 공존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하나 더 보면 이런 형태가 좀 전에 황 대표가 한 거랑 비슷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뭔가 처지고 있죠?
자, 어떨까요? 자, 이렇게 줄을 쳤더니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윤곽을 보게 되면 저항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주가는 저항대 있다. 표현이 되겠죠? 다시 보게 되면 내려온 전체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황 대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황 대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황철중 대표 노란톡을 치고 들어오시면 황 대표랑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황 대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